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수많은 분자 모형들 있잖아요. 그 복잡하고 기묘한 모형들을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? 오늘은요, 그냥 추측에 머물렀던 이 분자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한 노벨상 수상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. 분자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?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정말 수세기 동안이나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바로 분자를 보려는 꿈.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든 보고야 말겠다는 인류의 아주 길고 긴 여정이었죠.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. 그저 머릿속에 뛰어난 상상,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이었던 겁니다.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후반이 되자 화학계의 빅뱅이 터집니다. 반토호프가 탄소 원자의 3차원 구조를 제안하고 케큘레가 그 유명한 벤젠의 고리 구조를 꿈에서 봤다는 이야기처럼 정말 위대한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천재들의 이론이었다는 점입니다. 드디어 20세기가 되면서 분자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,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도구는 바로 X선 결정학입니다.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사상 처음으로 분자 구조를, 심지어 원자 사이의 거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넣게 된 거죠. 자, 모든 걸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이 엄청난 기술. 만약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반쪽짜리라면 어떨까요? 과학자들은 곧 이 퍼즐에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바로 이 문제, 과학계를 수십 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거대한 장벽, 위상 문제가 등장합니다. 도대체 이 위상 문제가 뭐였을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X선 데이터는 파동의 세기,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는 알려주는데 파동의 위상, 즉 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박수 소리는 똑똑히 들리는데 누가 어디서 박수를 쳤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. 이 위상 정보가 없으면 데이터만 가지고 분자 구조를 바로 계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? 말 그대로 거대한 미로에 갇힌 셈이었어요. 출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막다른 길을 직접 다 헤매고 다녀야 했죠.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가설을 세우고 계산하고 실제 데이터랑 비교하고 이걸 맞을 때까지 반복하는 정말 끝이 없는 시행착오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. 도로시 호지킨이라는 과학자는 바로 이 시행착오 방법으로 비타민 B12의 구조를 밝혀낸 공로로 196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복잡한 분자 하나 푸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걸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대한 과학적 업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거죠. 바로 그때 이 거대한 미로의 지도를 들고 두 명의 과학자가 나타납니다. 허버트 하우프트만과 제롬 칼. 이들이 바로 획기적인 직접법의 창시자들이죠. 1950년대 이 두 사람이 이제 추측은 그만, 실험 데이터만으로 위상 문제를 직접 풀 수 있습니다. 라고 발표한 거예요. 당시 학계는 이거 정말 가능한 거요?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반대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의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두 가지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. 첫째, 전자 밀도,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물질이 존재할 확률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. 너무 당연하죠? 물질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. 둘째, X선 실험으로 얻는 데이터의 양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였죠. 이 두 가지 당연한 사실을 수학적으로 잘 엮었더니 놀랍게도 사라졌던 위상 정보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. 즉,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상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. 이 직접법이 가져온 변화는요, 그야말로 화학의 시대를 바꿔놓았습니다.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
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. 수년 혹은 수십 년간의 고된 추측과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그 작업이 이제는 그냥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빠르고 정확한 과정으로 탈바꿈한 거죠. 이 문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세대 전만 해도 최고의 천재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위대한 업적을 이제는 막 연구를 시작한 학생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이 방법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. 이 발견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? 바로 화학자들이 마침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계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분자 시대의 시작이었어요.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좀 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두 수상자의 천재적인 발견 덕분에 이제 다른 화학자들은 분자 구조 하나 밝히는 데에는 더 이상 그들만큼의 상상력이나 독창성을 쥐어짤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니까요. 하지만 이게 정말 긍정적인 의미인 게 뭐냐면요. 하우프트먼과 멀티가 과거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대신 풀어준 덕분에 다른 화학자들은 그 에너지를 새로운 미지의 영역,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말 그대로 화학자들의 창의성을 해방시켜 준 거죠. 하나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이 직접법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도 언젠가 이런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? 또 어떤 복잡한 세계가 그들만의 직접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과학의 진보는 바로 이런 상상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.